자, 안녕하세요. 신방기 건설한자 기사의 저자 한혜자리입니다. 자, 오늘 2020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관련하여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경사가 몇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건. 자, 이건 몇 도일까요? 자, 이거는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랄 것. 자,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뭐를 설치할 것. 자, 몇 미터일까요? 자, 이거 15m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몇 미터 이상의 비계단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이거는 건설공사 사용하는 높이 몇 미터? 이거는 8미터죠. 8미터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작성하면 되고, 자, 보통 이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거의 나옵니다. 서술형. 좀 쉽게 이렇게 빈칸으로 나와주면 좋겠지만은, 근데 이 문제는 보통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4가지만 작성하시오. 단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은 제외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이건 역시 여러분들 현직 가시면 매일 작성합니다. 매일. 뭐 매일이나 말은 조금 오버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진짜 이게 그만큼 자주 작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을 작성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지금 타워크레인 지지 방법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일단 두 번째 답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이 답은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어서 3번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당연하겠죠. 타워크레인 설치하고 조립하고 해체 순서가 들어가야겠죠. 그 네 번째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입니다. 보통 이렇게 4가지를 물어보는데 보통은 근데 지금은 제외를 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하나 더 5가지 외워야겠죠? 그 5번째 내용.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법을 알려드리면 암기법 타, 지, 설, 작, 작입니다. 타지, 설, 작, 작. 보시면 타, 지, 설, 작, 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 또 반대로 타타설작 외울 수 있습니다. 타타설작. 그러니까 이거는 타워크레인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별표 2개. 자, 이 내용은 작업형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자, 보시죠. 적정 공기랑 산소 농도의 범위가 몇 퍼센트 이상 23.5% 미만, 몇 퍼센트일까요? 이거는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m 미만, 그 뭐뭐의 농도가 30ppm 미만. 이건 뭘까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그리고 뭐뭐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 이거 완전 암기법 제가 알려드릴 때는 예전에는 제가 일산이라고 했죠. 일산. 일산은 30분 걸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암기법 생각나네요. 저를 따라오시는 이 암기법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이산화탄소가 아니었고요. 예전에는 이게 탄산가스였습니다. 탄산가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탄산음료는 1,500원이다 라고 이렇게 좀 재미나게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여기 보시면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1,500원이다. 이렇게 암기하셨던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산화탄소로 바뀌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OJT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참 쉽네요. OJT 이건 어찌 보너스 문제죠. 보너스. 자, OJT 교육 보시죠. OJT 교육이란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상 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문제 해결 능력 및
태도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별 교육에 적합하다. 자, 우리가 이 개별 교육이라는 데 포인트에 줘야겠는데, 우리가 신입 직원들이 오면은 1대1로 OJT 교육하죠? 선임자를 붙여가지고 오늘 해서 OJT 교육을 실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교육을 한다는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잡고 그 앞의 내용은 좀 우리가 진짜 그럴듯한 말로 해서 정확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안에서는 5가지가 있죠. 자, 분진 작업에 관련된 것. 자, 첫 번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작업장 및 개인의 위생 관리를 알려야겠죠. 그 두 번째,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의 경고 맞습니다. 분진이 유해하고 그 노출 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야겠죠. 세 번째,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자, 이거 조금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호흡용 보호구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마스크는 잘 착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독 마스크 계열을 쓸 때는 이게 잘 안 써보신 분들은 이거를 잘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용 보호구를 어떻게 착용하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이거 보통 현장의 작업자분들한테 주면은 못 씁니다. 한번 써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는데 그냥 뚝 줘버리면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이거 어떻게 써줘야 하고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그 다섯 번째, 분진의 발생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들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역시나 이것도 4가지 암기. 뭐를 제외하고 나오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유도자를 무조건 배치해야겠죠. 두 번째, 집안의 부동 침하를 방지하고 집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 번째, 갓길의 붕괴 방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우는 게 가설 시설물을 세우죠. 그 네 번째, 도로 폭의 유지입니다. 도로 폭의 유지. 도로의 폭을 유지해야지 작업을 할 때 기계가 넘어지거나 글로 떨어지면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4가지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근로자가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을 하다가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 재해 분석을 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재해 발생 형태, 그 기인물, 가해물을 물어보겠네요. 자, 보죠. 재해 발생 형태 먼저 보시죠. 자, 전기 용접 작업을 하다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이거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럼 재해 발생 형태, 떨어짐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기인물 물어봤습니다. 자, 기인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인물은 뭐다? 원인이다 있죠. 그럼 그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자, 근로자가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을 하다가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전기 용접 작업을 하다가 작업 발판 위에서. 그럼 이거는 작업 발판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작업 발판 위에 없었으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해물. 제가 또 말씀드렸죠. 가해물은 뭐다? 가해자라고 했죠. 가해자라고. 그럼 가해를 한 게 뭐냐? 근로자가 작업 발판에 전기 용접 작업을 하다가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만약 지면이 없었으면 다치지는 않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물은 지면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인물이랑 가해물, 우리가 필기 때는 찍으면 됐겠지만 실기 때는 이게 기인물이 뭔지 가해물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부 다 주관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NATM 터널 공사에서 락볼트의 효과와 그 설명을 각각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각각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락볼트의 효과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봉합 효과가 있습니다. 봉합 효과가 설명은 뭘까요? 굴착에 의해 이완된 지반을 견고한 지방에 고정하여 낙반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이게 봉합 효과가 뭐냐면 락볼트가 우리가 사면을 깎은 곳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사면을 깎았어요. 그럼 이쪽에 지반이 좀 약하게 됐죠. 여기다가 그대로 해서 쇼크리트를 뿌리기 전에 락볼트를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지방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지방을 고정하여 낙반을 방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이어서 내압 작용 효과입니다. 내압. 압력에 대한 작용 효과.
자, 쇼크리트와 같이 주변 지반을 삼축입니다. 삼축 응력 상태로 유지하여 지방 강도의 저하를 방지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보형성의 효과입니다. 자, 보시죠. 층리 및 전리면 사이를 조여줌으로써 전단력의 전달이 가능한 합성보를 형성한다. 왜냐하면 보의 형성의 효과를 합니다. 보형성의 효과. 자, 그리고 이어서 4번. 아치 형성 효과입니다. 아치 형성 효과. 보시면 시스템 악볼트의 내압작용 효과로 주변 진압의 내화력이 큰 그랜드 아치를 형성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 5번째 지반 보강 효과. 지반의 전단 저항력을 증대하여 지반의 내화력을 증대시키고 잔류 강도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게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 이거를 왜 5가지라고 하냐면 항상 뭐뭐를 제외하고 쓰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건상용 와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그냥 와이로프 사용 금지 조건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자, 이거는 쉬운 문제죠. 다 아시는 문제일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자, 첫 번째, 꼬인 것. 두 번째, 이음매가 있는 것. 세 번째,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네 번째,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말 그대로 맞죠.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다 쓰면 안 되겠죠. 그 5번째,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초과입니다. 초과. 마지막 6번째, 와이로프의 한 자, 6번.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이상? 이거는 10% 이상인 것. 이렇게 해서 6가지를 꼭 암기하십시오. 이 문제 자주 나옵니다. 별표 3개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도로 인하여 전기, 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는데, 자, 해당 내용도 역시나 많이 나옵니다. 별표 3개 드립니다. 자, 이거 먼저 제가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은 충충충 가해는입니다. 충충충 가해는. 자, 보시죠. 먼저 색깔이 틀리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라건. 자, 두 번째,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그렇기 때문에 충충충 가에는이 나고 외우시면 좀 더 쉽고요. 그 네 번째, 5번째는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쉽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강화를 할 것 맞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그러니까 관계 근로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충전부 설치해야 되겠죠.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거기는 관계 뭔가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했고, 혹시라도 또 대한민국 사람들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잘하는 그런 뭐 습성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그럼 결국은 이겁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놈 욕하지 말라는데 욕하는 놈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5번째. 전주 위,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에 설치할 것. 자, 전주 위랑 철탑 위를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주 위 요즘 올라가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그리고 철탑은 더더욱 못 올라가겠죠. 철탑 올라가면은 저희 그 극한 직업 보면 철탑 위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오금이 저립니다. 저는 거기 올라가면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사람이 절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부를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총 5가지 꼭 암기하시죠. 자, 이 내용은 작업형도 이어집니다. 필답도 나오고 작업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집안의 연화 현상 방지 대책을 2가지 작성하시고 나왔는데, 자, 이 집안 나왔는데, 자, 이걸 또 흙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시죠. 첫 번째,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를 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동결심도 상부에 흙을 비동결성 재료로 치환을 시키고 바꿔준단 말이죠. 그 세 번째, 모관수 상승을 방지하는 차단층을 설치하면 된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별표 2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고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지금 뭐면 뭔가 가스불처럼 뭐 불이 막 올라오죠. 막 산불 조심 비스무리하게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거는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그 이어서 자, 이거 해골 바가지 생각하면 저는 항상 생각난 게 원효 대사가 생각납니다. 그 뭔가 독성 물질을 마셨다라고 해서 그때 뭐 해골바가 물 마시고 벌쩍 눈 떠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일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급성 독성 물질 경우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재미나게 표현했는데 안전보건 표지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안전보건 표지는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어느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에는 무료로 가입하셔가지고 또 타 교재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 들어가셔서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 버전이 있습니다. 딱 3번 써보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 외우시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저 믿고 한번 따라와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꽂음 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났습니다. 자, 꽂음 접속기 문제. 이거 오랜만에 나왔죠. 자, 이거는 별표 1개입니다. 자, 첫 번째.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두 번째,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에서 사용할 것. 세 번째, 수변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용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 것. 당연한 거겠죠. 수변한 거니까 습기가 많은 곳이겠죠. 그 네 번째, 근로자가 해당 꽂은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외우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랑 또 비슷한 것도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요 비슷한 문제는 또 선축을이랑 암기법으로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교재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내용도 이 내용은 헷갈리니까 좀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꽂음 접속기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별표 한 개 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사업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상시 근로자 수 4,000명, 사고 사망자 1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식어보시죠. 사고 사망 만인율은 상시 근로자 수 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10의 4승. 자, 그러면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4,000분의 1이겠네요. 4,000분의 1 곱하기 10의 4승, 즉 일반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푸시면은 2.50이 나옵니다. 2.50. 2.50이 나오는데 이거 단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단위 써도 무망,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안 쓰는 게 훨씬 더 높긴 오는데 혹시 쓰신다면은 이거는 퍼만 쓰십니다. 퍼만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단위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으로 오늘 2020년 필답병 1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0년 필답병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체를 투하하는 때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의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몇 미터일까요? 자, 이거는 3미터입니다. 3미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취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보통 4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외기 온도. 두 번째, 습도. 세 번째, 타설의 속도. 네 번째, 철근의 양입니다. 보통 4가지 있는데 요 4가지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공전로에 금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가공전로라고 했죠. 자, 첫 번째, 가공전로 이스라엘이 는 제일 좋겠죠. 접촉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절연용 방어구는 우리가 보시면 주황색이죠. 이거는 작업형 가면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넣으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내용 자주 나오죠. 작업복 나옵니다. 별표 2개. 자, 첫 번째.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해야 하는 순간 풍속은 몇 미터 퍼 세컨이다. 이거는 10m per second입니다. 자, 두 번째.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 풍속은 몇 미터 per second인가? 자, 운전 작업 순간으로 중지하는 거는 이거는 15m per second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단, 산업재해조사표에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에 사본에 재해재발 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별표 1개. 자, 첫 번째,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상 당연히 작성해야겠죠. 자, 두 번째,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세 번째,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네 번째, 재해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자, 저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해당 내용을 다 작성해서 CSI라고 하죠. CSI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은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강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지막 네 번째,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근로감독관이 나오면 솔직히 보통 가태료 때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태료 때려 나왔을 때 뭔가 산업재해 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아니면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아니 산업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발판의 끝이나 계곡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3가지 작성하시죠. 참 요즘 추락 방지 대책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떨어짐 사고가 거의 99%입니다. 건설 현장의 사고 제의는. 자, 첫 번째.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고요. 두 번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요. 그 떨어지는 계곡이기 때문에 뭐다? 수직형 추락 방망을 설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계곡 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추락 방호망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표 3개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 시간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나왔네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 교육 몇 시간, 보수 교육 몇 시간. 자, 이거 동일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6시간, 6시간. 신규랑 보수 둘 다 6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몇 시간이다. 이거는 신규교육 34시간, 보수교육은 24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관리자 혹은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종사자, 신규교육 몇 시간? 이것도 34시간. 그리고 보수교육도 역시나 24시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종사자는 신규 몇 시간? 이거는 34시간. 보수교육도 역시나 24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쉬운 느낌 나죠? 자, 보면 오른쪽에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6시간.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교육은 없습니다. 없고 보수교육만 8시간이 있다. 자, 이제 오른쪽에 표를 보시죠.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해당 표를 보고 해당 표대로 그래도 외우시면 되고 그럼 결국엔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34시간 신규 보수교육 24시간 똑같죠. 근데 여기 위에 살짝 다시 표시를 하면 저 위쪽의 부분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 6, 보수 6,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 없고요. 보수 8시간이다. 해당 표를 꼭 암기해 놓으시면은 무슨 문제가 나도 다 맞출 수 있는 교육시간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터널 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상 터널 공사 시 터널 작업면의 조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작업 부분 막장 부분 나왔고요. 자, 막장 부분 몇이다? 이거는 70럭스 이상. 터널 중간 구간 50럭스 이상.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은 몇 럭스 이상? 이거는 30럭스 이상입니다. 70과 30럭스인데 자, 중요한 건 해당 내용 법령이 바뀐 겁니다. 법령. 혹시 뭐 예전에 뭐
교재 보시고 법령 안 바뀐 거 보시면은 이 숫자 잘못 적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너스 문제죠. 보너스 문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업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형, 지층, 지반 상태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한다. 자, 해당 내용. 필요한 작업은 뭘까요? 첫 번째, 타워 크레인은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두 번째, 차량기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단,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한다. 세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자, 해당 내용 저도 역시나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학설비와 그 부속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이어서 전기 작업. 해당 작업은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 에너지가 250V를 넘는 경우를 한정한다. 라고 합니다. 자,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 그리고 7번 터널의 굴착 작업. 그 외적으로 8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이 13개 중에서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라고 한다면 이 아래에 가로에 없는 내용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단 안전인증 표지는 제외한다. 라고 합니다. 자, 해당 내용도 역시나 별표 2개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제조자명 들어가고요. 두 번째, 안전인증번호 들어가고요. 세 번째,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들어가고요. 네 번째, 모델명 또는 형식 들어가고 다섯 번째, 규격 또는 등급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암기법 알려드리죠. 암기법 재밌습니다. 제안, 제목, 큐다. 제안, 제목, 큐. Q는 이렇게 가로를 쳐서 Q라고 외우시면 뜻합니다. 자, 해당 내용 자주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기 하역 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역시나 자주 나온 내용입니다. 별표 2개. 자, 첫 번째. 포크, 버키,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두고 두 번째,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번,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자, 해당 내용 암기법 포원운이라는 암기법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예전에 원동기가 아니었고 기계였었거든요. 기계를 정지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거 이제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원동기라고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이 내용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운전석을 이탈할 때 시동키를 이때 분리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운전수가 시동키를 이제 꽂아놓은 상태로 이동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시동키를 빼러 가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당 답안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단계 중 시정체계 적용 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3E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3E. 우리 3E 내용 나오면 바로 나와야겠죠. 자, 첫 번째. 기술. 엔지니어링. 두 번째. 교육. 에듀케이션. 그리고 규제. enforcement입니다. enforcement. 그렇기 때문에 앞에 3입니다. 이 앞에 세 글자를 따서 3라고 하거든요.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이렇게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이거를 영어로 써야 돼요? 뭐, 한글로 써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외우기 편한 대로 쓰면 되고, 근데 그냥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일단 이 해당 내용이 웬만하면 영어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금액 1,800억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안전관리의 인원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반 몇 명이고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게 몇 명인가? 자, 일반, 자, 1,800억이랬죠. 자, 오른쪽에 표를 보시죠. 표를 보시면, 자, 50억 이상 120억이면 1명,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명,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2명,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이 3명입니다. 그러면 1,800억이기 때문에 몇일까요? 3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전체 공사 기간 중, 전, 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자, 보시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명이 됩니다. 공사 기간 중 전후 15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공사 기간은 이제 100%라고 한정했을 때 초반 15%, 또 마지막 15%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30%가 되겠네요. 그럼 중간의 공정이 70%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과 후일 때, 그러니까 초반 공정일 때는 굳이 3명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초반에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일도 많이 없고, 그 마지막에 갔을 때도 역시나 일이 많이 없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 초반하고 후반은 결국에는 일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중간에 일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3명 말고 2명만 선임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0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됐습니다. 2회차는 희한하게 계산 문제도 없고 굉장히 쉬웠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방의 건설함정 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0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작업형도 나옵니다. 작업형. 자, 첫 번째. 터널 지보공의 설치, 두 번째 록볼트의 설치, 세 번째 부석의 제거입니다. 그렇게 돼 터록부라는 암기법으로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해당 내용 여러분 자주 나온 내용이니까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지 동바리 등에 사용하는 동바리 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간의 기준에 맞는 신장률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해당 답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대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내용 법령 개정으로 문제가 삭제되었습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통과하겠습니다. 자, 3번. 수자원 시설공사 댐에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이 45억 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이제 25년 2월 개정입니다. 2월 개정. 그러니까 2월 개정에 맞춰서 문제를 다 재구성하였습니다. 자, 보기 중건설공사 나왔고요. 5억 원 이상 5억 원 50억 미만일 때 비율 기초액은 3.05%, 그 기초액은 297만 5천 원. 자, 일단 이거 푸시기 전에 여러분들 오른쪽 해당 표를 보시죠. 해당 표는 여러분들 암기를 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요율과 적용 비율과 기초액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대비해서 무조건 다 외워야 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그럼 이거 일단 첫 번째 보기 중건설공사 나와 있죠. 그럼 중건설공사 그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05%, 기초액은 297만 5천 원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보시죠. 풀이 보시면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곱하기 비율 더하기 기초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풀어주죠. 지금 우리 좋은 거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이 45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45억 곱하기 여기서 중요하죠. 기초액이 3.05%죠. 그러면 우리가 3.05를 100분율로 하면 하나, 둘 들어가겠죠. 그러면 0.0305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0.0305 더하기 기초액 297만 5천 원. 그렇기 때문에 297만 5천 원 그대로 푸시면은 1억 4,022만 5천 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식을 이해를 하고 해당 공식대로 그대로 풀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 작업을 할 때에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당연하겠죠. 재료의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세 번째, 작업 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네 번째,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착용을 감시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이라기 때문에 관리감독자가 해당 내용을 잘 챙겨가지고 현장에 잘 수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거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별표 3개. 그리고 이 해당 내용은 작업형도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풍속. 풍속은 초당 10m/s 이상인 경우, 강우량은 시간당 1mm/hour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hour 이상인 경우. 자, 해당 내용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보통 외우실 때 단답형도 나온단 말이죠. 단답 나올 때 이렇게 외우는 분들 11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외우면 뭐가 문제냐? 결국엔 보시면 지금 단위가 다 틀리죠.
가공량은 1mm/h이고 강설량은 1cm/h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단위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단위를 잘못 적으면 무조건 틀린다고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대한 빈칸을 채우시오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자, 이거는 60일 이내죠. 60일 이내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는 시설, 그 땡땡 땡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안전보건 개선 시설, 그리고 두 번째 안전보건 관리 체제, 그 세 번째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또 역시나 요즘에 좀 자주 나옵니다. 별표 2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한의의 재해 예방 대책 5개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도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별표 1개. 자, 첫 번째 1단계. 안전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세 번째 분석, 네 번째 시정체계 선정, 다섯 번째 시정체계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법 알려드리죠. 안, 사, 분, 시, 정, 적입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 안전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체계 선정했고요. 그 적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5단계에서는, 자, 4단계는 시정이라는 암기법이고요. 5단계는 제가 적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똑같게 시정체계 똑같게 됐습니다. 위에 거는 선정이고 밑에 거는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사분 시정적이라는 암기법으로 암기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하는 건상용 와이로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로프에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나 자주 나온 내용이죠. 별표 2개. 자, 첫 번째, 이연매가 있는 것. 두 번째, 꼬인 것. 세 번째,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네 번째,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이상일까요? 자, 이거는 10% 이상한 것. 다섯 번째,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퍼센트를 초과한 것. 이거는 7%를 초과한 것. 여섯 번째,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말 그대로 이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또 서술형도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꼭 잘 암기해 놓으십시오. 자, 9번. 공사용 가설 도로를 성취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역시나 또 자주 나오죠. 별표 1개. 자,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경과하게 설치할 것. 도로와 작업장에 접해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당연한 거겠죠.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이건 뭐냐면, 자, 도로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지금 이렇게 딱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여기 도로라고 할게요. 여기. 이 부분을. 근데 여기에 경사지게 설치하는 배수시설, 왜냐면 물이 빠져야겠죠. 공사용 가설도로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배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사지게 좀 설치를 한다. 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걸. 당연하겠죠.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겠죠. 왜? 이거는 가설도로이기 때문에. 잠시 짓는 가설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암기법은 도도도차라고 암기하십니다. 도도도차.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사항 터널 내의 노수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수 및 방수 계획서의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지하 수위 및 투수 개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을 산출해야 하고요. 두 번째, 배수 펌프의 소요 대수 및 용량이 필요합니다. 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 배수 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의 설치 방식, 당연한 거겠고요. 네 번째, 터널 내부 누수 개수 조사 및 점검 담당자를 선임한다. 당연한 거겠죠. 누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야 하고 담당자 당연히 선임해야겠죠. 그 다섯 번째, 누수량의 집수 유도 계획 및 방수 계획을 당연히 짜야겠고요. 그 마지막 여섯 번째, 굴착 상부 집안의 채수대를 조사한다. 왜 그러냐면 굴착 상부 집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중에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 보고문상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두 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정말 쉬운 내용입니다. 건설안전기사를 공부하는데 이 내용 모르면 진짜 간첩이겠죠. 자, 첫 번째, 건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두 번째,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세 번째,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그 암기법은 뭐다? 건주화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에 대해서는 쇼츠로 제작되어 있죠, 쇼츠를 보시면 트롤리가 행행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굴착 작업 시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은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을 구별할 때 외적, 바깥쪽이죠. 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해당 내용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별표 2개. 자, 첫 번째,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두 번째,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그 세 번째, 사면, 번면,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네 번째,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의 두께. 다섯 번째,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여섯 번째,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의 작용입니다. 그때 암기법은 절공사 토지지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곤돌라가 일정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무엇인가? 이것도 쉬운 내용이죠. 이건 뭐다? 건가방지장치입니다. 건가방지장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무의 종류 AB종, AE종, ABE종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에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종종종 되어 있죠. 이게 맞습니다. 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AB종,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의 방지. AE종, 물체의 낙하 비례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ABE종,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 감전에 의한 방지. 잘 보시면 E 있죠. 알파벳 E가 감전입니다. 감전. 즉 E가 일렉트로닉입니다. 일렉트로닉. 우리 영어로 전기를 일렉트로닉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E를 따서 AE종, ABE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E가 들어간 거는 다 감전이고 전기에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0년 필답병 4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2020년 4회차도 역시나 뭔가 2020년 전체적으로 좀 쉬었던 연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인유자 리더였습니다.